자, 첫 번째 관찰법 색.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이제 우선 눈으로 한번 확인하셨으면은요. 예. 그다음 확인할 게 이제 코입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아, 네. 코를 찌른 듯한 암모니아 냄새. 이게 이제 심한 지린내가 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요로 계통의 염증이나 뭐 대장염 같은 세균 감염 또는 간과 담낭 쪽 질환을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소변에서 오히려 이렇게 달콤한 과일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이럴 때는 당뇨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냄새가 나는 소변이라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소변에서 냄새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에 따라서 냄새가 바뀌는데 예를 들면 뭐 술, 카레, 양파 이런 것들을 드신 후에는 소변이 일시적으로 역한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소변인 그 냄새가 정상과 다르다고 무조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우선 내가 전날 뭘 먹었나, 내가 전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고 그 아주 여유가 있어서 가면은 아주 시원하게 놓잖아요. 그럼 색깔이 좀 옅어요. 그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 건.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당연하지만 물을 많이 먹으면은요, 우리 몸이 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분을 내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의 양도 많아지고 횟수도 많아지면서 네. 당연하지만 내용물은 희석이 되니까 옅게 소변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곤하면 소변이 노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다는 게 이 피곤한 내 몸을 해독하기 위해서, 피곤한 내 몸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수분을 끌어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 몸이 상대적으로 탈수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변색은 더 진해질 수 있는 거죠. 예. 신동기 원장님. 네. 이 당뇨가 있으면 소변에서 이 달콤한 냄새가 나죠? 네, 맞습니다. 달콤한 냄새뿐만이 아니라 맛 자체도 단맛이 나죠. 맛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이제 파피루스 기록을 보면 당뇨에 대해서 소변을 봤는데 그 주변으로 개미가 많이 몰려든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심해지면 소변 양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물을 마시는 대로 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특이한 거는 팔다리가 마르면서 소변이 많아집니다. 당분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팔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위험한 병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큰 당뇨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소변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근데 애들 이제 키워보면 아주 어린아이일 때는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클수록 냄새가 짙어지고 또 이게 또 색깔도 아주 진해지고 이러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대변도 아이들 대변이 왜 냄새 안 나고 대변 양도 충분하고 그랬던 것처럼 소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를 많이 먹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먹으니까 대사하는 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걸 먹었는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냄새도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단백질 성분들을 많이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보면은 하루 종일 소변 체크해서 먹은 거하고 나온 게 이제 일치하는지를 항상 검사하거든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먹은 거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핀뇨가 되면은 사실은 어딘가에 물이 있을 거니까 그게 부종이거나 아니면 복수 찰 때는 소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 나간 거가 진짜 일치가 돼야 되는 것도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 계통의 염증이나 대장균 등에 의한 세균 감염 또는 간 담낭 질환이 있으면 왜 지린내가 심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소변을 되게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병원에서 정상 소변을 검사해보면 소변 안에는 세균이 없습니다. 사실 소변 안에는 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균이 살기 시작하면 그 당분을 가지고 먹으면서 여러 가지 부패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패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변형 중에서 냄새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풍기면 이건 소변 안에 어떤 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소변으로 확인하는 건강. 세 번째는 또 뭘 봐야 합니까? 자, 이제 우선 얼마나 짙은지를 보셨고 눈으로 확인하셨고 냄새를 맡으셨으면 네. 이제 투명도와 거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네, 거품. 소변에. 거품. 네. 예. 보통 이제 건강한 소변은 아주 맑고 투명하지만
세균에 감염됐거나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소변은 이제 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나치게 많은 거품이 관찰이 되면 소변색이 탁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로 감염이나 통풍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신장이 이 단백질이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거름막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구조가 아주 크기 때문에 신장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신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신장에 구멍이 생기면 이제 구멍이 커지니까 그걸로 이제 커다란 단백질이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변에 단백질이 많아지면 지나치게 많은 거품이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신장이 망가지는 사고치 신염을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고치 신염은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을 구성하는 아주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멍이 뚫리니까 걸러야 할 것들을 거르지 못하고 다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어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소변 나오는 길이 아무래도 이제 생식기 쪽과 가깝기 때문에 질 쪽에서 어떤 부인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소변이 좀 탁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얘기를 좀 쭉 듣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세계 어딜 가나 하얀색이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 화장실 건강법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변 색깔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변 색깔이 어떤지, 그다음에 향은 대충 어떤지 또는 투명도는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 아마 검은색 변기 설치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조명도 점점 이 자연광에 가까운 전구를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화장실이 내 소변을 확인하는 셀프 진료실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닐까. 진료실. 예. 대변에 이어서 오늘은 또 소변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방귀 있잖아요. 방귀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방귀도 사실 건강한 방귀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건강의 바로미터가 바로 쾌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실제로 보면은요, 아침마다 대변을 잘 보고 편하게 보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방귀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런 분들 보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방귀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보면 우리의 장에서 S상 결장 부근에서 이게 이제 변이 잠깐 정체를 하는 동안에 가스를 만듭니다. 근데 전체 나온 가스의 절반 정도가 다시 이거 혈관을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가 되고요. 나머지 반이 이제 방귀가 돼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예. 아무래도 쾌변을 보는 분들, 매일매일 변을 잘 보는 분들은 변이 정체를 적게 하게 돼. 짧은 시간 동안 정체하기 때문에 이 발효되거나 부패될 일이 별로 없는 거고요. 반면에 변비인 사람들은 이 변이 오랫동안 정체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가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귀도 자주 끼고 계속 그 안에서 부패가 되다 보니까 냄새도 이제 역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비교적 방귀를 좀 안 끼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건강하다는 어떤 확증이 되는 거죠. 너무 얄미운 말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많이 참다 보니까 네. 또 안 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얄미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안 끼시는 것 같죠? 네. 내가 진짜로 안 낀다고 안 끼는 게 아닙니다. 왜요? 네. 제가 오늘 윤영미 씨가 오늘 하루 동안 낀 방귀양을 제가 직접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다니셨어요? 네,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여기서 실험을 통해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풍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내가 아무리 방귀를 안 끼고 있다. 네. 이거 왜 이러나? 윤영미 씨가 사실 자기는 거의 못 느끼고 있지만 예. 사실은 실제로 끼는 방귀의 양이 상당하다는 거죠. 아직도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야. 그 정도면 방귀 대장풍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떻게들 참으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나가나? 그러니까. 됐어.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우와. 이 정도 양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변에서 한 하루 동안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양이 토탈 이 정도 되고요. 총 양이 아.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 흡수가 되고 이 중에 절반 부분 정도가 이제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형태로 이제 우리 몸에서 가스가 제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윤영미 씨는 방귀를 안 낀다고 하셨지만 윤영미 씨 장에서 만들어지는 하루의 가스의 양은 대략 4리터 정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이렇게 방귀 많이 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귀가 만들어지는 양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입을 통해서 들어간 공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방귀 양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음식을 빨리 드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 음식을 빨리 먹다 보면 입을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귀의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에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방귀의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이랑 공기가 서로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된 공기가 트림 형식으로 나가는 건데 이때 보통 이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이내에 눕게 되면 분리가 될 시간이 없고 위에 입구가 이제 소화 중인 음식물로 막혀서 이 공기가 트림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기가 장까지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방귀의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이제 장 속에 있는 유해 세균이 이 음식물을 부패를 시키면서 또는 발효를 시키면서 장내 가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젊었을 때는 방귀가 뻥뻥 건강하게 나오는데 약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들 방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뻥뻥 나가는 방귀가 좀 건강하고 이상적인 방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뻥뻥 나가느냐, 부실하게 나가느냐,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건강과 영향이 있지만 사실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요인을 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보통 한 14회 정도를 끼고 보통 한 25회까지는 정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 시간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이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방귀가 원래는요, 질소나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 이런 것처럼 이제 무색무취한 공기로 돼 있기, 그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정한 악취가 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건강한 방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음식물이나 뭐 지방산 등의 그 분해 물질인 암모니아가 이제 아무래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 장내 유익균이 많은 경우에 또한 이제 방귀 냄새가 약하고요. 반면에 좀 유해균이 많은 경우에는 좀 악취를 풍기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박상준 원장님,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방귀 냄새가 지독하면 건강에 적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